문화계가 흔들렸다. 아침 뉴스 자막 한 줄이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껴졌던 날이 또 있었을까? 9시 17분, 포털 메인과 속보창에 동시에 올라온 한 문장.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공연 메인 아티스트, 김용빈 확정. 그 문장이 뜨는 순간 한국과 일본의 타임라인은 잠깐 정지했다가 곧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일본 최대 포털의 서버는 접속자가 몰리며 잠시 느려졌고 한국의 팬 커뮤니티에는 믿기지 않는다. 이게 드디어 현실이 된 거냐라는 글이 눈 깜짝할 사이 수천 개씩 쌓였다. 하지만 사람들을 진짜 혼란에 빠뜨린 질문은 따로 있었다. 메인 아티스트가 발표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하필 그 수많은 가수들 가운데 김용빈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한일수교 60주년 공연은 단순한 해외 콘서트가 아니다. 양국 정부와 문화청이 직접 관여해 기획하는 말 그대로 한 시대의 공기를 상징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의식에 가깝다. 과거 이런 무대는 대부분 양국의 국민적인 배우나 클래식 거장, 혹은 이미 월드 투어를 수차례 돌며 보증된 톱 아이돌들이 차지해왔다. 그런 자리에 이제 막 전성기에 진입한 K트로트의 왕자가 섰다. 그것도 공동 라인업이 아니라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방송가 관계자, 기획사 실무자, 문화부 기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숫자와 화제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사람의 선택. 그래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한 지점으로 모였다. 왜 하필 김용빈인가? 이 결정의 출발점은 놀랍도록 조용하고도 극적이었다. 새벽 4시 12분, 도쿄 한일문화교류 기획단에서 한국 측 담당자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는 올해 60주년 메인 공연을 가수 김용빈 씨로 결정했습니다. 문장은 짧았고 설명은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한국 담당자는 졸음이 단번에 달아나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이 티켓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르는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 양국 60년의 관계를 노래로 압축해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그리고 일본이 그 이름으로 김용빈을 먼저 호출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흔들었다. 오히려 더 놀라웠던 건 이 결정이 한국 측의 추천이나 방송국의 로비가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 먼저 나온 결론이었다는 점이다. 일본 기획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K트로트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데이터 검토만으로 끝내지 않았다. 음향을 연구하는 일본 전통 음악 전문가, 음성학 교수, 정서 심리학자, 라이브 공연 프로듀서까지 분야가 다른 2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모여 김용빈의 무대를 반복해서 분석했다. 노래의 음역대, 비브라토의 떨림, 표정이 바뀌는 타이밍, 관객 호응의 패턴, 말수가 적은 인터뷰 속 짧은 문장들. 그 모든 것을 감정 전달 정확도와 정서 공명지수라는 낯설지만 집요한 기준으로 수치화했다. 그 결과는 일본 측 내부 기록을 갈아엎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전달하는 능력, 절제된 표정 속에서 폭발하는 순간의 힘,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데도 관객의 마음을 붙잡는 묘한 집중도. 종이에 찍힌 숫자들은 단순한 가창력 평가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서사를 읽어내는 그래프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그 서사에 매달렸을까? 힌트는 오래전 한 라이브 방송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에 있었다. 저 사실 22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김용빈이 한국 팬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던 이 고백은 어느새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 커뮤니티를 떠돌기 시작했다. 연습생 생활과 좌절, 7년의 공백, 무대 밖에서 버텨야 했던 생계와 가족의 무게, 다시 돌아와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의 자책과 두려움. 구체적인 사연을 다 몰라도 일본 팬들은 그 한 문장에 응축된 시간을 직감적으로 읽어냈다. 버블이 꺼진 뒤에도 여전히 무대에 서 있는 사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긴 침묵을 견딘 사람에 대한 일본 특유의 애정 어린 시선이 그의 서사에 포개졌다.
그들은 말한다. 잘생긴 얼굴과 반짝이는 조명은 많지만 20년 넘는 슬픔을 혼자 씹어 삼킨 뒤에도 눈빛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흔치 않다고. 흥미로운 건 이 열광이 한국과 일본을 건너 이미 세계로 번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의외로 독일, 미국, 대만의 해외 팬들이었다. 특히 독일 팬들은 최근 대규모 페스티벌에서 울려 퍼진 K-트로트 무대를 계기로 이 장르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에게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발라드와 재즈, 클래식의 감정을 동시에 품은 장르 혼종의 보컬리스트로 읽혔다. 그들은 유튜브에서 그의 영상을 찾아 자막을 붙여 공유했고,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런 말이 여러 번 오갔다. 언젠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그 얼굴은 아마도 김용빈이 될 것이다. 이번 한일수교 60주년 메인 캐스팅 소식은 그 상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첫 번째 승인 도장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 무대 자체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일수교 60주년 공연은 일본 정부 주도, 양국 문화청 공동협력, 내시케이와 도쿄의 주요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KBS, JTBC, TV조선이 중계권을 두고 조심스러운 경쟁에 들어갔다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더 나아가 일본 황실 초청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이 공연은 이제 단순한 쇼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교 무대이자 상징의식으로 격상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문화청은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한일 양국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문장이 향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듯 한 명뿐이었다. 바로 김용빈이다. 이 표현은 곧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다. 왜 하필 그인가? 일본은 그를 통해 순수함과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로 양국 관계의 다음 60년을 상징화하고 싶어 한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 K-트로트의 위상이다. 한때 어르신들의 노래로 치부되던 트로트는 이제 OTT, 유튜브, 글로벌 페스티벌을 타고 국경을 넘어가는 장르로 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무대에서 메인으로 호명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형 K-팝 그룹들 사이에서 짧게 소개되는 식의 특별 무대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용빈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어왔다.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직선적인 보컬, 과장된 애드리브 대신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는 여백, 팬덤의 환호보다 무대 뒤편 조용한 인사를 먼저 챙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소음이 많은 시대에 오히려 더 크게 들리는 목소리로 읽힌 것이다. K-팝의 속도감과는 다른, 느리지만 깊게 스며드는 감정선. 일본은 이 차이를 정확하게 포착했고, 그 상징을 60주년 무대에 세우는 선택을 한 셈이다. 그럼 정작 당사자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놀랍게도 공식 발표 단 3일 전이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빈은 그저 일본에서 작은 문화 행사 제안이 들어왔다고만 들었을 뿐, 그것이 한일수교 60주년 메인 공연이라는 사실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과거의 상처를 다룬 인터뷰 이후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던 그를 지키기 위해 소속사가 일부러 정보를 최소한으로 묶어두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발표 당일 아침, 뉴스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한일수교 60주년 메인 아티스트라는 타이틀과 함께 떠오르는 장면을 본 그는 잠시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다고 한다.